제14시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 학습 단어는 네 번째, 원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다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43쪽부터 45쪽까지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 원 간섭기 고려 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얼개를 보면요. 원 간섭기 고려 사회 큰 주제로 해서 원의 간섭과 이론적 국제질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공민왕의 자주성 회복과 내정개혁, 그리고 공민왕의 내정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43쪽에 교과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다.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몽골의 풍습이 들어와 유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세 글자로요. 몽골풍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고려의 국왕과 관리들은 몽골식으로 머리를 깎았고, 몽골식으로 머리를 깎는 거 변발이라고 합니다. 고려의 관리들은 정수리 부분이 납작하면서 둥근 모양의 발림이라는 모자를 썼습니다. 여기에 이포라는 고려인이 썼던 발립을 쓴 이포의 초상, 여기서 발립이 이것이 되겠죠. 벼슬아치나 장사치처럼 치, 말끝의 직업을 나타내는 치도 몽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하듯 원의 문화는 고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원 관섭기에 고려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의 간섭과 이론적 국제질서의 강화. 이론적이라는 것은 이 원나라라는 대제국에 한해서 고려가 이렇게 종속된 관계입니다. 고려가. 그것을 이제 이론적 질서라고 말하는 거죠. 고려와 원의 이제 관계입니다.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고려는 독립국으로의 지위는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한 그 행정구역인 성으로 편입된 게 아니라 독립국가로서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간섭을 받게 돼요. 원은 삼별초인안을 진압한 다음에요. 바로 일본 원정을 준비합니다. 지도에 보시죠. 고려와 원 연합군이 두 차례 와서 일본을 원정했으나 태풍을 만나서 실패를 했어요. 일본 원정. 이 일본 원정을 한다는 이유로 고려에 서치하였던 정동행성이 있어요. 정동행성. 일본을 동영이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 동영. 이 동영을 정벌하는 행성은 이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기관. 원나라의 행정기관 이름을 행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동영을 정벌하는 기관이라는 뜻인데, 이걸 고려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걸 이제 일본 원정 두 차례 원정을 했으나,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일본을 정복하지 못하고, 원이 태풍을 만나서 두 차례 원정이 다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포에서 마산에서 출발해서 스시마 섬을 거쳐서 하카타까지 진격하고 그랬죠. 근데 일본 원정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정동행성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이걸 철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해옵니다. 여기에다가 다루가치까지 파견해서 이 몽골인 관리들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을 한 거죠. 몽골인 관리들을 다루가치라고 하죠. 다루가치 그 다음에 교과서 여기 지도에서 보면 당시 일본 중세 가마쿠라 막부식이었는데 몽골의 침을 두 차례 막는 과정에서 쇠퇴하였다. 이런 사실도 있고 일본사에서 해당된 사실이고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원은 고려의 영토를 빼앗아 화주, 여기가 함경도 지역이죠. 함경도.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두고, 그다음에 서경이 평안도 지역에 동령부, 제주도에요. 탐라 총관부, 이 세 부를 설치하고 이 지역을 원나라가 직접 지배했어요. 고려의 땅덩어리 일부를 뺏어간 겁니다. 한편 고려 국왕과 원 공주가 혼인하면서
고려는 원의 공주와 혼인관계를 반드시 맺었어요. 그래서 고려는 원의 사위 나라인 부마국이 됐다는 거죠. 부마는 사위를 말합니다. 사위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왕실의 호칭과 관제의 격도 낮아졌어요. 즉 얘기에 말하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첨의부라고 부르도록 했고, 중추어는 밀직사로, 어사대는 감찰사로 바꾸고, 육부도 사사로 통폐하라고 했어요. 이게 다시 뭐냐면, 이성 육부는 원래 황제 국가가 사용하는 관제였어요. 이거를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고려는 이제, 독립국으로서 지위는 유지하나, 원을 떠받드는 부마국, 다시 말하면 원의 주변에 제후국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국이 아니라 제후국의 격으로 낮추어서 사용하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 관제가 이렇게 격화됐습니다. 낮아졌어요. 원은 또 조공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선물 갖다 바친다는 거죠. 조공은 우리나라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어요. 공녀 보세요. 나에게 그래? 원의 요구로 고려가 원에 바친 여인들을 뜻한다. 공녀의 대부분은 원 황실의 궁녀가 되거나 고관들의 시첩이 되었다. 이게 참 고려 원간섭기 때 우리 가슴 아픈 흑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공녀와 그다음에 남자들, 남성 성기능이 없는 사람들, 남자들을 이제 뽑아가서 이제 원나라의 이 원의 수도 대도 베이징에 그 원의 황성에서 이제 내시로 일을 시켰어요. 이거 이제 내시로 일하는 사람들 환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금과 은과 인삼, 고려 인삼 유명하죠. 약재로. 이거 가져왔고요. 고려의 매, 해동청이라 불리는 이 매들도 원나라 귀족들이 사냥할 때 쓴다고 해서 매도 특산물을 이제 거두어 갔어요. 원의 세력이 이러한 강성한 상황에서 그 원종 다음에 고려 왕이요. 왕 호칭도 이렇게 몽골에 충성을 바친다는 충자를 시호로 붙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충렬왕은 고려의 자주성과 신리를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이때 충렬왕 때가 쿠빌라이 칸 때입니다. 원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마의 지위를 이용해서 원 관리 행포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죠. 고려 국왕이 정동 행성의 장관을 겸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성사시켰고 동령부와 탐나 총관부 땅도 이 충렬왕 때 회복했어요.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뺏어갔던 걸 돌려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은 땅은 쌍성 총관부가 있죠. 이 함경도 지역 땅. 이 지역 땅은 공민왕 때 원의 세력을 몰아내고 무력으로 탈환할 때까지 원나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렬왕 이후에는 자주적 외교가 약화되었고 원에서는 고려 국왕을 마음대로 임명하거나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뭐 충무왕, 충선왕, 충해왕 뭐 나오거든 여러 왕들이 이 왕들을 지 마음대로 이제 그 원나라가요 앉혔다가 왕위 자리에서 또 물러나겠다가 다시 앉히기도 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되게 이제 왕이 이제 교체될 때는 왕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교체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나라가 살아있는 국왕을 강제로 폐위시켰다가 다시 왕자 자리에 앉히고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거죠. 이에 따라 원간섭기의 고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국제질서, 이 이론적 국제질서에 포함이 됐던 거죠. 원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영토 축서, 원이 쌍성총관부, 통령부, 탐나총관부 설치, 내정간섭, 원의 부마국과 정동행성 설치, 경제수탈, 과도한 조공, 공료와 환관, 금은삼, 인삼, 매 등 풍속변화, 몽골풍이 유행했다. 이런 내용이죠. 원간섭기 고려 국왕의 칭호는 무엇이었을까? 국왕의 칭호는요. 황제의 묘로 쓰이는 조나 종 대신에 제후의 묘인 왕을 썼고 묘의 충성을 뜻하는 충자를 붙이겠습니다. 지음은 고로, 폐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각각 격을 낮추어 부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원간섭기에 고려는 왕실 호칭과 관제를 제후국의 수준에 맞게 낮추었다. 고려 충렬한 때 고려 국왕의 정식 칭호는 특진, 상주국, 계부의 동삼사, 정동행 중서성, 우승상, 부마, 고려 국왕. 관직명도 되게 길죠, 그렇죠?
이 특진부터 계부의 동삼사까지는 원황제가 준 자기이고 정동행중서 우승상은 원에서 고려에 서치한 지방관청의 최고 관리에 뜻합니다. 부마는 원황제의 사위를 의미하며 고려국왕은 죄우국인 고려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려 국왕들이 죽은 뒤에는 원의 황제가 내려준 충자를 붙인 충렬왕, 충선왕과 같은 시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신하들은 국왕을 전하라고 불렀고요. 왕위 계승자를 세자라고 불렀죠. 이게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이게. 이 시기 관청과 관직의 명칭도 원보다 낮은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아요. 원간섭기 이전에는 이제 황제국의 칭호로 사용했다가 원간섭기 때는 이렇게 제후국으로서의 칭호로 사용하도록 했던, 격을 낮추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를 다시 보시면 원의 지배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고려의 위상격화에 해당되는 내용,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일부 노력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각화시켜서 보면요. 원이 고려국왕 원의 공주와 결혼했다. 그래서 이렇게 부마국이 되도록 했고요. 또 몽골풍이 변했죠. 고려국이 관리의 모습, 발립을 쓴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가 몽골풍의 대표적인 변발입니다. 변발. 원래 유목민족들이 말 타기 위해서 편하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이런 풍속이 고려 시대 때, 그 원간섭기 때 헤어스타일로서 유행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왕실 용어도 이렇게 바뀌었다. 중앙 통치조직도 이렇게 바뀌었다. 고려에 들어온 몽골어. 마마, 마누라, 수라, 무수리, 치라는 말이 다 몽골어에서 유래됐어요. 마마, 최고로. 중전 마마 할 때 그 마마죠. 마누라 부인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나중엔 부인을 의미하는 건데요. 세자와 세자 비는 의미하는 용어였답니다. 임금의 음식을 수라상이라고 하죠, 수라. 그럼 궁녀를 이제 몽골어로 무술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시대 때로 이어지죠, 이 수라 무술이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치, 임무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죠. 벼슬아치, 장사치, 양아치, 치도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토상실, 동령부가 여기 있어요, 동령부. 탐라총관부. 여러분들 함경도 일대 쌍성 총관부예요. 공민왕 때 이성계로 하여금 타단하게 한 적이죠. 그래서 이제 내정간섭. 이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다시 회복했으나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회복했다. 정동행성은 고려의 내정간섭을 해왔다. 예? 몽골 원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이 그대로 남아서 고려 공민왕 때 정동행성을 없앨 때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인적 수탈. 고려 환관들이 이제 공려 환관 데려왔고 금은 인삼 자기 해동청 등 특산물을 뺏어갔다. 매도가죠, 매. 해동청이라고 불리는 고려의 매들이 몽골 귀족들이 사냥할 때 고려 매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사냥을 잘했어요. 그래서 몽골 귀족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매까지 잡아갔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공민왕의 자주성 회복과 내정 개혁입니다. 원간섭기 고려에서는 이 친원 세력들, 원나라에 비붙어서 이 매국노 짓거리를 해가면서 특권을 유지해가던 이 집안들, 이를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을 했습니다. 권문세족은 친원적 성향이 강했죠. 원나라에 아주 빌붙어 있는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어요. 과거보다는 음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는 그 자손을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앉힐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도병마사가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국정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막대한 대토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농장은요, 이 권문세족이 소유한 농장은 우리가 아는 주말 농장 이런 조그만 텃밭 아니에요. 이 당시 고려 농장은요, 고려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의 대토지입니다. 엄청나게 대규모 토지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권문세족들이. 이것들이 말이죠, 아주. 그래서 백성들을 지배를 했어요. 이 일부 개혁 세력은 이 권문세족을 이제 불법 행위를 바로잡으려고 정치도감을 설치했어요. 여기 보세요. 왼쪽 날개 끝. 권문세족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정치도감의 조사 과정에서 기왕의 친족이 죽자 권문세족이 정동행성 이문소에 정동행성 안에 있는 이문소라는 기관이 또 있는데 이를 고소했어요. 이 정동행성 이문소가 바로 사법기관의 역할을 했어요. 재판도 내리고 있죠. 결국 정치도감의 개혁이 무산되어 버렸다. 보세요. 하지만 원의 기황후에 힘입어 위세를 떨치던 기씨 쪽이 기황후는 이제 공녀로 갔다가 원나라 제2황후까지 올라갔던 여인이에요. 그 성이 기씨인데 이 기씨 쪽이 고려 일대에서 이제 엄청난 권문세족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이 정치도감을 막아버린 거예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이용해서 개혁을 좌절시켰다. 정동행성에 소속된 기구 정동행성 이문소 원과 관계된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하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 정동행성 이문소를 없애버립니다. 14세기 중반에 공민왕이 국왕으로 즉위했어요. 이때는 중국이 원나라가 이제 강하던 시기가 아니에요. 원이 약화되고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홍건적의 반란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등장한 명나라가 등장하는 원명교체기 시기입니다. 이 중국의 혼란기를 이용해서 공민왕이 기씨 일족을 제거해버렸어요. 기왕후의 백밑고 서철에는 기씨 일족을 제거하고 친원파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던 거죠. 정동행성 이문소도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성계 등의 무장들을 시켜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된 이성계는요, 그 조상들이 여기 쌍성 총관부 일대에서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따라서 또 이 지역의 여진족들하고 칠하고 해서 이 북쪽에.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무력으로 회복하는데 원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이성계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후 수준으로 낮아졌던 황실의 호칭과 관제도 회복을 했어요. 고려전기 체제로 회복을 했습니다. 공민왕은 원이 유화적인 테러를 보이자 원나라들이 중국 내부 사정에서 홍건적에 난 진압하려고 바쁘니까 고려한테 옛날처럼 무력으로 침공은 여러 번 했지만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원이 유화적인 테러를 보이자 일단 공민왕도 명목상의 4대 관계는 그대로 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국제관계를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세력을 몰아낸 다음에 원나라를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국내 개혁을 시작이 되는데 승려 신돈을 등용해서 이 권문세족이 가져갔던 이 농장 있지 않습니까? 뺏어갔던 농장.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든 기관이 전민변종도감입니다. 이걸 설치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마치 고려 초에 광종 때 시행했던 노비안건법하고 비슷하죠. 성격은. 근데 이제 노비안건법은 성공적으로 하거든요. 호족 공신세력을 숙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공민왕 때는 이 친원파 권문세족들을 완전히 숙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전민변종도감이요. 시도는 좋았는데 이게 신돈이 실각하고 권력을 잃고 공민왕이 살해당하면서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 공민왕의 개혁을 막았던 거는 권문세족의 반발도 있었고요. 바깥에서 중국 대륙에서 홍건적 잔당 세력과 발악하는 왜구들이 고려에 자주 쳐들어왔어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려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또 신흥 무인 세력들, 최영, 이성계 이 등이 성장하면서 이들을 격파했어요. 이런 혼란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이 지속되기가 어려웠죠. 사정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게다가 가장 큰 건 이 권문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을 해서 개혁을 막은 거죠. 한편 명이 원을 몰아내고 중국을 장악하자 드디어 이제 명나라가 1368년에 주원장이 명을 세우고 원나라를 몽골 초원으로 몰아내버렸어요. 그러자 고려는 명나라와 국교를 맺습니다. 그러나 명이 고려를 압박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쌍성총관부 이쪽 땅 있잖아요. 이거를 고려가 무력으로 회복했는데 이걸 다시 요구해 온 거예요. 명나라가. 이거 중국이 저 명나라 가져가겠다. 괘씸하죠. 권문세족은 원과 또 친할 것을 주장하면서 내정개혁에 반발을 했어요. 결국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암살당하면서 개혁은 중단되고 말죠. 공민왕이 이때 이 멘탈이 붕괴됐던 시기예요. 공민왕의 부인이었던 그 노국대장 공주, 원으로부터 그 시집왔던 공주가 이제 공민왕의 개혁을 동반자로서 잘했는데 이 애를 낳던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사망하자 공민왕이 이제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입니다. 한편 여기 이때 이제 공민왕이 신돈으로부터 막 그 의지하고 그랬는데요. 신돈이 또 이제 여자 그 바냐라는 여자를 또 공민왕에게 소개시켜줘서 공민왕과 바냐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우왕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 돌아왔냐면 이제 그 우왕이 공민왕의 그 자손이 아니라 신돈의 자손이라는 이상한 설이 막 돌고 그랬어요, 시중에서.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공민왕이 이 밀었던 그 저게 그 친일의 홍윤이라는 자에게 이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의 개혁이 중단되고 공민왕은 그 어떻게든 고려를 살려보려고 했던 거죠. 고려를 살리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이 개혁이 성공했으면요 고려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민왕이 암살당하고 개혁이 중단되면서 이 기득권 권문세족들이 정신을 못 차렸죠. 완전히 이제 고려 사회가 썩어 들어가지고 이 공민왕 다음에 이제 그 공민왕의 자식인 우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했거든요. 근데 이 권문세족들이 이때 그 엄청난 횡포를 부려요. 공민왕의 개혁을 막고 난 다음에. 따라서 이 권문세족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등장한 세력이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와 그 다음에 앞서 홍건적과 왜구를 격파한 응?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손을 잡고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이 토지개혁인 과전법을 시행하고 새로 조선왕조로 이제 건국하는 이런 변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이 자주성과 내회전의 권문세족의 특징, 그 다음에 보시면 친화세력의 권문세족들, 몽골인 귀족들과 이제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자기 딸들을 이제 몽골족 장군들에게 이렇게 갖다 바친 자들도 꽤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어 통역관. 이 당시에도 이제 외국어를 잘해야지 출세를 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팍스 몽골리아나 시대였기 때문에 몽골어가 어, 굉장히 몽골어를 잘하면 출세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때는 영어를 잘하면 출세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였죠. 그 다음에 이 기왕후입니다. 몽골의 공료로 잡혀갔다가 원나라 승제의 제2황후까지 올라갔어요. 아주 권력이 막강했는데 고려의 기왕후 집안이 이 기씨 쪽에 큰 권력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몽고 통역관 출신 뭐 조인규 이런 자 몽골을 익혀 통역관이 된 후 아들 사위가 모두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권문세족의 정치적 배경,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 친원적 성격, 도평의사사, 그 다음에 고위관직 독점, 도평의사사 장악했고, 대농장, 농장을 경영했고, 상업을 통한 부축적 백성들 토지 불법 침탈, 농민의 불법으로 노예화시켰다. 남의 땅을 막 뺏는 겁니다. 권문세족들이. 이 땅은 제 땅입니다. 폭력으로, 폭행을 저질러가지고 뺐던 거죠. 그냥 고려 말에 이제 원간섭기
고려 말에 농민들은 권문세족에게 막 땅 뺏기고 국가에 조세하여 이거를 다 권문세족에게 국가에 납부해야 될 조세하여 권문세족에게 빼앗기고 대농장에 사설이 사설이었다. 청산의 사설이었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설이었다. 이 청산별곡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응? 다 뺏기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머리랑 다리랑 먹어야죠. 웨이빙 생활이 아닌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권문세족, 응서제를 통한 고위관직 독점, 대농장 확대, 왕권 약화, 어려웠던 시기죠. 그다음 이제 공민왕의 개혁, 이제 기시일족 제거하고 정동영성 폐지, 쌍성총관부 탈환. 쌍성총관부 탈환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민왕의 개혁 두 가지 골라다 하면 쌍성총관부 탈환하고 전민변정도감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민변정도감 설치는 실패로 돌아갔죠. 공민왕 개혁 정책의 배경, 왕권 강화 필요성, 원의 악화, 백성들 고통 심화, 원명 교체기 혼란, 기시일적 제거, 쌍성총관부에서 회복을 했죠. 여기를 이제 고려 영토로 회복을 했고, 권문세족들이 가져갔던 땅,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의 대규모 토지를 농장이라 그랬죠. 힘 있는 무리도 권문세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과 하천을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서 고려사에 이거 이제 권문세족 토지학탈, 면세지가 증가되고 국가재정 악화되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자. 권문세 노비학 때 농민이 감소되니까 국가재정 악화되죠. 불법 노비를 해방시켜 평민으로 만들죠. 그래서 신돈을 만나면 국민은 크게 기뻐. 나라의 중책을 그에게 맡겼다. 그래서 전민 변정도가 토지와 백성을 바른 상태로 만드는 기관이란 뜻이죠. 개혁을 이제 하려 그랬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백성은 틀린 것을 바로잡는 기관. 임시로 설치한 관청.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하다가 홍건적의 침해. 홍건적이 두 차례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승영, 이방실이. 두 번째 침입 때 개경 함락됐어요. 정세훈, 이성계가 격파했어요. 국왕이 이제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신해서 이겼습니다. 2차 침입 때. 이걸 격파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고, 왜구들, 최영 장군이 홍산에서 왜구를 했고,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 대첩,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군을 격파. 공민왕 이후입니다. 과기 스시마 선정, 왜구의 근거지 톱을 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왜구의 침입 때를 신흥 무인들이 격파를 했어요. 외부의 침입은 조선 초까지도 계속 이어졌어요. 권문 세력들의 반파, 신돈제가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공민왕의 개혁은 좌절됐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말막입니다. 45쪽입니다. 44쪽에 하단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 고려 후기에는 원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고려에서 원으로 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이때 원에서 활동한 고려 학자들이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형성됐다. 성리학은 새로운 유학이라는 뜻인데 이 뒤에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이걸 강조하는 거 이제 심성의 성자 따고 우주의 원리 리자 이 이론할 때 이 리자 따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성리학을 수용한 새로운 관료층을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이 장악한 정치와 국가운영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운영에서 법치와 공공성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권문세족들은 이들 권력 갖고
지들 마음대로 땅 뺏고 국가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었던 거죠. 따라서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치와 공공성의 필요를 이 신진사대부들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학문이 당시 성리학이었던 거죠. 성리학을 배우는 이 신진사대부 입장에서는 권문세족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한 겁니다. 신진사대부는 언제?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고, 공민왕 죽고 난 다음에 우왕 때는 독립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도덕적 삶을 중시한 성리학을 이론적 근거로 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 권문세족을 비판을 했죠. 또한 명과 화친을 하고 원과 관계를 끊을 것을 주장했던 것이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는 새롭게 성장한 무인인 최영, 이성계와 손을 잡았다. 최영과 손을 잡은 사람이 이제 정몽주고요. 이성계와 손을 잡은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해서 권력을 장악한 신진사대부는 고려를 유지하면서 폐단을 고칠 것을 주장한 온건파, 이 정몽주가 대표적이고요. 새 왕조를 세워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 급진파, 정도전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위화도 해군은요, 요동 지역을 정부하러 떠났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스스로 해군을 단행해서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기양보내어 죽이고 정권을 잡았던 1388년에 일으켰던 사건이 위화도 해군입니다. 조준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이 급진파들은 주례의 근거, 주례는 중국 옛날 주나라의 예법서라는 뜻인데 주례의 근거에 성리학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급진파와 이성계가 손을 잡고 전시과 대신에 뭘 했냐? 과전법이라는 토지개혁을 시행을 합니다. 권문세족도의 농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기존의 토지대장 문서를 다 불질러버리고요. 새로운 토지제도 입각해서 새롭게 제도를 만들고 토지 분배를 시행한 겁니다. 신진사대부들에게 주로 수조권이 분배가 됐고 농민들이 경작지를 함부로 못 뺏도록 이렇게 법을 바꾼 것이 과전법입니다. 1391년에 시행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정몽주동 마지막 온건파들을 제거하고 선주교에서 천태 맞아 죽은 정몽주. 그래서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1392년에 이성계를 국왕으로 정도전 등의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추대하면서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조선 왕조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왕조는 918년 고려 태조 왕건이 건국하고 1392년 마지막 공양왕이 폐위될 때까지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건물은 이 개성 성균관이에요. 공민왕은 국자감을 이제 성균관이라고 했죠. 이전에 원래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다가 된 건데요. 국자감이 성균관인 겁니다. 옛날에는 국자감이라고 그랬어요. 국자감. 국자감이 이름을 바꿔서 성균관이 됐다. 유학교육 강화했다. 고려말 신진사대부는 이곳에서 성리학을 연구했죠. 그래서 여기서 정몽주,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들 뛰어난 그 신진사대부들이 여기서 학문을 연구하고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렇게 머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성전과 고려의 멸망 이렇게 순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문세력연합, 이성계 위화도 해군, 신진사대부가 온건파하고 급진파로 분열됐다. 그 급진파가 과정법 시행하고 고려 멸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보면요. 국자감이 성균관의 이름 바꾸고 공민왕은 성균관을 강화했어요. 국자감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나타난 변화였죠. 새로운 관료층 등장했는데 이들이 이색. 그 다음에 정도전과 정몽주. 정도전이 이제 급진파. 이성계가 손을 잡았고 정몽주는 이제 온건파. 이렇게 되는 거죠. 공민왕 개혁에 참여. 권문세족에 대항했고 주요 정치세력.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면 관직진 줄에서 이렇게 음서, 과거, 경제 기반에서 대농장주, 중소지주, 대외관계에서 친원외교, 친명외교, 사상면에서 불교, 성리학 이렇게 대비가 되죠. 홍건적 침입과 외부 침입으로 인해서 신흥 문인 세력이 성장했고 최영과 이성계.
고려 등을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은 신진사대부, 정몽주, 정도전, 신흥문 세력, 최영, 이성계. 이들은 정몽주와 최영은 고려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세력이고, 이 정도전과 이성계는 고려 대신에 이제 새로운 그 나라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명나라가 천령 이북 땅을 함경도 이북 지역을 요구를 해옵니다. 이는 쌍성총관부 지역을 말하는 거죠. 고려가 회복했던 지역. 그러자 이성계는 우왕과 최영은 당시 집권자가 최영이었거든요. 이성계보다 최영이 훨씬 더 선배예요. 이성계도 최영을 좋아했어요. 처음엔 관계가 좋았는데 명령을 대립을 하게 돼요. 왜? 요동을 정벌해서 명나라와 싸우자. 당시 이제 명나라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요동을 공격하면 명나라의 기세를 꺾어서 이제 고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 천령 이북 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성계는 네 가지 불가론을 들면서 이 명나라와의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이성계의 사불가론은요.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 명나라를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다.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건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그 활을 쏴야 되거든요. 고려군인데 근데 고려군의 주무기는 활에 그 악교가 활의 끈과 활을 연기하는 악교가 여름철에 이제 더위 때문에 녹아내리는 가지고 잘 쏘지도 못하고 또 전염병도 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왜구가 또 남쪽에서 침범할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활의 악교가 녹아 또 무기를 쓸 수 없고 병사로도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어서 하면 둘째 여기 여름철에 저 농사철 지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사람들 이 농민들을 군대에 동원하는 거는 이거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농사 안 짓고 다 여기 저희 전쟁터에 내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는 흉년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흉작이 되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되겠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유였는데 이런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이 요동정벌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압록강에서 갔다가 의주와까지 갔다가 압록강에서 위화도라는 곳에서 말이죠. 여기 군대를 이제 여기가 위화도입니다. 여기서 군대를 돌렸어요. 퇴군을 해서요. 5만 명의 정벌군을 돌려서 서경을 함락하고 개경을 함락하죠. 그래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귀양본에서 죽였어요. 최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신진사대부 내에서 온건파 사대부 대표 정몽주와 그치파 사대부 대표 정도전이 대립을 하고 개혁의 목표와 토제도의 개혁 둘러싸고 대립을 하게 되죠. 온건파는 고려 왕조내의 개혁, 점진적 개혁을 근데 급진파 사대부들은 아예 새 왕조 개척 그리고 권문세력 땅을 완전히 다 없애고 토지를 개혁할 거다. 이걸 강조를 했죠. 이런 대련 상황에서 왕의 성을 바꾸는 왕씨 성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 왕의 성을 바꾸는 역성혁명을 이제 꾀하게 됩니다. 1391년은 권문세족이나 사원이 소유한 대농장 못사하고 경기도 토지 안에서 수도권은 관리에게 지급하고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뺐고 신진사대부 경제력을 보강하는 개혁 정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이제 초대해요. 정도전이 아니라 정몽주입니다. 이 사람. 이 몸이 죽고 일백방 고쳐주. 백골이 진토리여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하실 줄이 있으랴.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은 변함이 없다고 정몽주가 단심가를 외치니까. 그러니까 선주교에서 철퇴로 정몽주를 때려서 제거했죠. 정몽주가 죽고 난 다음에 공양은 폐위되고 1391년에 이성계가 즉위하면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 신흥문세, 고려 개혁 추진, 조선 건국으로 연결됩니다. 교과서 45쪽에 고려 후기 국제관계 변화와 대외 인식을 보시면요.
자료 1에 이승유의 제왕운기와 자료 2에 정몽주의 상소문이 있습니다. 요걸 토대로 읽어보시고요. 이승유는 고려와 원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고려에서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정몽주가 원과 관계를 끊고 명과 화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 명이 원을 몰아내고 중국을 장악한 상황에서 원과 관계를 끊고 명에 화친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고려의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빈칸을 채워보면요. 첫 번째가 도병마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란, 세 번째 교정도감, 네 번째가 전민변종도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공민왕은 원의 간섭을 물리친 뒤 승려, 신돈을 등용해서 내정개혁을 추진했고요. 2번 고려말 성리학을 수용하고 주로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여 개혁을 추진한 세력을 이끄는 말은 신진사대부입니다. 3번에 2번 원은 고려에 서처했던 정동행성을 그대로 두고 다루가치를 박연하여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는데 맞고요. 충렬왕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에 보한 게 아니다. 충렬왕이 아니라 공민왕이 되겠죠. 그래서 공민왕은 나중왕이니까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학습지 14차시를 보겠어요. 인종이 2전차시 진단평가. 인종이 서경천도를 포기하자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켰죠.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으로 몽골의 끝까지 저항한 부대가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리 1번에 원이 일본 원정을 준비하면서 설치한 정동행성이죠. 동영, 일본을 정보라는 기관이라는 뜻이 정동행성. 그 다음 2번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 그 3번 승려 신돈을 등용했다. 4번은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수용한 신진서대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자료학습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다. 쌍성총관부. 그 다음에 2번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이 들어갈 말은 신진사대부들이 이곳에서 어디에서요?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연구했다. 그 다음에 뒷장에 확인학습 형성평가입니다. 1번 원이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죠. 원은 고려 영토를 빼앗아 제주의 쌍성총관부, 제주도에는 탐라 지역은 탐라총관부를 설치를 했죠. 충렬왕 때 반환했습니다. 아니고요. 화주의 쌍성총관부, 지금의 함경도의 쌍성총관부를 설치했다. 3번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의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진사대부는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줄친 이 시기 고려의 모습이 아닌 것은 이때는 원간섭기입니다. 도병마사를 통해 원의 내정 간섭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동행성을 통해서 내정 간섭을 받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원과 격이 같은 관청이 폐지를 했고요. 금인삼매의 특산물 거둬왔고요.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동명부. 원의 조공으로 바친 공묘 환관. 그렇죠? 동명부하고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돌려받았는데 쌍성총관부는 돌려받지 못하다가 공민왕 때 이제 해보겠다. 무력으로 탈환했다. 공민왕 하면 쌍성총관부 수복과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공민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공민왕을 골라볼까요? 성균관을 정비하여 신진사대부를 등용하였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1번은 이자겸이고요. 2번은 인종이고요. 3번은 이성계고요.
4번은 무신집권자 최후죠, 최후. 4번. 미추친 이들. 신진사대부가 되겠네요.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기반으로 삼았죠. 그래서 답은 1번. 원의 우호적이고 명을 배척한 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명의 우호적이고 원을 배척했다. 3번.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농장소에 했다. 권문세족입니다. 이자겸이나 묘청이 나는 겪음에 분열한 것은 문벌들. 고려 전기 문벌귀족들이고요. 5번. 고려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직자를 배출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요거는 문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이 바뀌어서 고려의 사회와 사상. 첫 번째 사회. 다원적 사회를 운영한 고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학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요. 수업을 마치도록